정작 지원서에 쓴 얘기를 안 해요. 너무 큰 키워드를 내가 가져야 내가 되게 돋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되게 진부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빨리 넘어가요. 더 뾰족하게 들어가야죠. 앞에 자기소개는 저는 하나도 재미없었어요. 하나도 안 궁금했어요. 근데 뒤에 말씀해주셨던 지혜님의 스토리가 재밌어요.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면접날이 다가왔습니다. 또 면접관의 또 품위를 지켜야죠. 또 과연 어떤 사람들이 넥스트 드로엔트가 될 것인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첫 키워드는 나무늘보 게으름입니다. 저도 삼성전자를 시험까지 다니다가 지난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도 계속 별명이 나무늘보였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약간 너 게으르구나라는 얘기를 돌려서 말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지박약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보고 싶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인데요. 제가 글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좀 여행 다니면서 뭔가를 이렇게 기록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좀 저 자신을 좀 나타낼 수 있고 설득시킬 수 있다. 이런 강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요거 판대요. 제가 키운 겁니다. 2주 동안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하루에도 몇 센치씩 엄청 잘 커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게으른 사람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계속 나아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위안을 얻고 좀 많이 동기부여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파로 저의 꾸준함을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게으른 어른이들아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저처럼 게으름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본 사람들을 바꿔가는 그런 결과를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파라는 소재를 가져왔어요. 그게 킥이 돼요. 그런 재밌는 소재를 더 많이 갖고 오잖아요. 그럼 그게 한 권의 에세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많으신가요? 그 게으른 에피소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조금 뻔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싶냐면 게으른 사람이 진짜 실제 생활,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미라클 모닝을 3주째 하고 있어요. 근데 그중에 이틀은 실패를 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한테 진짜 맞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한테 픽한 자기개발 같은 걸 제가 만들어내고 싶거든요. 재밌네요. 궁금해져요. 그게 지금 넥스트로엔드의 시기에 맞나? 준비된 지금 너무 절실한 게 절실한 거 다 절실하죠. 근데 근데 준비된 사람인가? 라는 지금 에피소드가 사실 조금 준비해놓고 인스타툰을 하나씩 풀고 있거든요. 네. 400명 주간에 기다리게 한 썰, 이런 식으로 비행기 놓친 썰,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놓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매일매일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나아지게 할 수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 컨셉 그런 거 다 재밌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보성님은 내년 넥스트 드로엔트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진짜 말한 대로 1년 동안 진짜 실천해서 에피소드 쌓이면 저 진짜 뽑을 것 같거든요. 준비를 하는 과정까지도 뭔가 스토리를 담아가지고 이걸 어필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내 사용 설명서는 내 안에 있다. 임지혜입니다. 제가 얼마 전 챗 GPT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대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뭐야? 였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잘 사용하려면 사용 설명서를 잘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용 설명서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아까 그 챗 GPT도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을 아마 여러분은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취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얘기를 제가 그대로 복사해서 제가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잘 어울리실 것 같네요. 그 뜻은 뭘까요? 그 얘기를 지혜님만 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그렇지는 않은데 그 메시지는 제가 뺏어갈 수 있어요. 지혜님이 갖고 있는 여기 스토리에 써줬던 어머니가 옷을 버렸던 거, 그리고 부모님의 반대에 무릎쓰고 결혼한 거, 이런 얘기는 저는 못 뺏어가요. 전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그 스토리가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게 빠졌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강압적인 부모님 밑에 자라서 제 취향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헬스하는 시간도 부모님이 정해준 시간에 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나랑 행복하게 살지 왜 결혼을 하려고 하냐. 그래서 저는 3일을 잠도 안 자고 엄마 옆에서 아니 난 이 결혼을 해야겠다 하고 울면서 버텼어요. 그 이유는 제가 결국 행복한 길을 찾아야 엄마도 행복하실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했고
서른이 된 나이부터 제 취향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5살의 나이에 미술 학원을 다니고 있고 5월 달에는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35살에 아기 엄마도 전시를 준비할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다면 어떤 분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제 취향을 믿고 살아가니까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맞는 길을 걸을 때 제가 느끼고 있는 만족감과 행복, 여러분도 가지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찾는 것을 도와드리는 유튜버가 되고 싶습니다. 지혜님, 앞에 자기소개는 저는 하나도 재미없었어요. 하나도 안 궁금했어요. 근데 뒤에 말씀해주셨던 지혜님의 스토리가 재밌어요. 세수까지 할 정도의 강압적인 부모님? 거기서 생긴 갈등?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스토리가 재밌는 거예요. 나의 사용 설명 내 안에 있다느니 그런 메시지는 누구나 뺏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스토리는 못 뺏어가요. 궁금해, 나 이 사람 더 얘기 들어보고 싶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혜님. 안녕하세요. 모쏠게이 하버드 킹스맨 남자사관학교 학교장 박영채입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 여자친구가 바람을 펴서 우울증이 왔었는데요. 도피성으로 산티아고 순례길에 갔습니다. 40일 동안 길에서 먹고 자고 반복하면서 솔직하게 했던 생각은 연애 좀 잘하고 싶다였습니다. 고민만 반복하니까 답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연애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곳, 그 당시에 에버랜드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연애를 성공했을까요? 못했으면 제가 학교장을 하면 안 되겠죠. 연애의 왕국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연애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요령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제가 상담을 시작하게 됐는데 고민들을 해결해주고 실제로 연애를 성공시켜 보니까요. 왜 이런 연애들은 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곳은 없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찌질했던 과거처럼 연애에 있어 고통받지 않고 연애라는 전문적인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곳이 있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넥스트 드로우 앤드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았던 부분을 얘기하자면 영채님은 제가 요구했던 메시지, 스토리 500자 내에서 정말 제일 깔끔하게 전달한 지금까지의 참가자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뭐 에버랜드라는 거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때 뭐 바람이라든지 저는 되게 멋진 메시지를 요구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나만 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궁금했거든요. 영채님이 되게 좋은 예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영채님의 차별성은 뭐라고 생각해요? 제 그 학교 이름이 킹스맨 남자사관학교잖아요. 대부분 연애 컨텐츠들은 보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너 이렇게 해, 뭔가 주도적인. 남자 시장은 이게 위계질서가 존재해서 그런지 몰라도 더 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연애에 있어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고 나는 코치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입장인 거지, 왜 내가 이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잘못됐다라고 가르쳐야 되는지 그게 저는 너무 싫고 화가 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는 3개의 키워드로 제 과거, 제가 가진 2개의 미션을 소개해 볼게요. 과거는 파리 철학자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던 삶이 파리 대학에서 철학을 배우고 바뀌었어요. 철학자는 가장 먼저 대화자예요. 철학을 하면서 대학뿐만 아니라 다닐 수 있는 곳을 모두 다니면서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대화의 중심에 공간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다양한 공간에서 7년간 열심히 떠들고 철학학 석사학위에 손에 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2번째 키워드, My Talking Place입니다. 한국에 오니까 대화의 중심이 공간이 많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서울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대화의 공간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My Talking Place를 만들었어요. 나만의 대화 공간, 대화를 위한 와인바. 막상 바를 운영해보니까 생각보다 대화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문화 특성상 많은 사람이 낯을 가리고 자기 표현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북클럽을 만들었어요. 책을 읽으면 생각이 떠오르고 할 말이 생기니까요. 2번째 미션, 철학 가이드. 북클럽에서 멤버 최소 110명이 40권 이상의 책을 읽고 120시간 정도 진짜 대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세상이 제게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멤버들이 삶의 방향성, 체계에서 조언을 제게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인사이트가 사람들에게 희소가치 있고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앞으로는 길을 잃은 분들에게 가이드가 되어드리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 토킹 플레이스 김영배였습니다. 영배님 같은 경우는 지금 면접 본 사람 중에 손에 꼽히는 가장 깔끔한 자기소개였어요. 내가 전하고 하자는 메시지, 그리고 거기에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를 전할 자격까지 딱딱딱 나왔어요. 자기소개에서. 근데 진짜 이렇게 안 되는 자기소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조금 시원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래요?
대화는 온라인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에서 공간 안에서 우리가 마주보고 대화할 때 좀 더 딥하고 좋은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다고 이제 느끼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오프라인에서 나만의 대화 공간을 찾을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키워드 3개는 가정, 자유, 소명이에요. 저한테는 가정이라는 게 제일 행복의 기본적인 단위인 사람이라서 사회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되게 크고요. 자유는 뭐냐면 제가 누군가의 시선이나 틀에 갇히는 걸 좀 힘들어해요. 비교당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사회에서 지은님이 지원서에 결국은 정도의 네. 차이일 뿐 우리는 모두 조금씩 자기만의 감각 추구를 하며 산다. 사회적으로 네. 용인된 범위면 정상이라도 안도하고 눈에 띄면 장애인으로 볼 뿐. 좀 쉽게 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 제가 사실 자폐증 아이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바리인에서도 일하고 인도네시아, 한국에서도 일하면서 보니까 다 같은 자폐증 아이들을 대하는데도 나라마다의 너무 차이도 있고 우리도 사실은 핸드폰으로 뭐 보는 거 되게 많이 보고 좋은 거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이런 걸 하는데 자폐증 아이들은 그런 게 되게 잘 더 두드러지는 방식으로 보이니까 다른 사람이다, 무섭다 뭐 이렇게도 인식을 하는 거를 보면서 이름도 사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거든요. 우리 다 그 스펙트럼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다른가 하는 마음도 들고 진짜 특이한 게 정작 지원서에 쓴 얘기를 안 해요. 자기소개 키워드로 하라 그러면 갑자기 네. 가정, 자유, 소명 막 이렇게 가져와요. 되게 멋진 거를 표현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행동 전문가, 자폐야 이런 얘기는 자기소개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너무 네. 큰 키워드를 내가 가져야 내가 되게 돋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되게 진부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지은님이었으면 자폐 아이, 행동 치료, 나라별의 차이점 이렇게 키워드만 대도 되게 차별성이 있어 보여요. 사람들은 되게 빨리 넘어가요. 더 뾰족하게 들어가야죠. 이 메시지는 나만 전할 수 있어 라는 게 빡빡빡 네네.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쿠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얘기해 주셨을 때 얘기가 훨씬 재밌었어요. 네. 지은님이 다음번에 만약에 그 2차로 오시게 된다면 저는 오지은이라는 사람만 전할 수 있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네네. 왜냐면 재료는 너무 좋거든요. 그 전문성도 갖춰져 있고 그거를 좀 더 뾰족하게 해서 지은님의 무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도와주실 분이 드로엔드입니다. 맞아요. 그래 맞아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죽음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경험이기도 한데요. 이후 제가 죽음 준비 지도자 과정을 공부하면서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삶의 한 조각임을 배웠습니다. 삶은 죽음이 있기에 가치 있고 죽음은 사랑으로 완성이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 삶과 죽음을 사랑으로 연결하는 관계 디자이너 리디아였습니다. 전문 사회자입니다. 11년째 대학 축제, 결혼식, 돌잔치, 각종 기업 및 정부 행사의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네, 사회자로서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아이덴티티입니다. 만약 가장 나약할 때에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당신의 반려견이라면 당신의 삶도 변하지 않을까요? 당뇨로 인해 간식은 금지, 처방사료로 우울해하던 반려견 준이와 원인 모를 통증으로 세상 속에 한없이 작아졌던 준이 누나. 아픈 준이를 위해 채식 자연식을 만들며 준이에게 받은 사랑이 커져 모든 생명을 위한 반려견 채식 간식을 만드는 준이 누나 김소민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만나고 있고요. 아이들이 병원 밤만 나가며 웃음꽃 피는 생활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직 세상은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와 시선이 가득하고 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 시선을 바꾸면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는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작업해가는 죽음을 그리는 퍼플 아티스트입니다. 이렇게 예술이라는 자유로움의 죽음을 담아가는 자원 예술가예요. 저의 최종 종착지 미션은 우리나라의 편안하고 다채로운 죽음 소통 문화를 형성해가는 건데요. 저는 현재 여행작가, 포토그래퍼, 대학교 화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학교에 가면 교수님들께 취미로 학교 다니는 아이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요.
교수님들은 이렇게 살고 있는 제가 행복해 보인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좋아하는 일이 포기해야 하는 선택지에 들어가 버린 삭막한 현 사회에 미디어라는 작은 창문으로 희망의 입꼬리를 올라가게 하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 때 굉장히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저는 저를 감출 수 있는 예쁜 껍질을 갖고 싶었습니다. 오수 끝에 한의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한의대라는 껍질을 갖고 나니까 제 비어있는 알맹이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20대에는 좋은 알맹이를 가지려는 노력을 좀 했고, 지금은 진짜 나만의 껍질을 갖고 싶어서 농사를 짓고 사주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